여러분 요즘 도로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아마도 한 3에서 5년? 그 정도쯤이면 도로의 중국 자동차들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한 5에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샌가 늘어난 중국 차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민증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토종 한국인이고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안동원시 37대 손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 첫 차가 기아 K7이었어요. 요새 현기차 진짜 잘 나오거든요. 솔직히 차 없는 분들이나 현기차 별로야 라고 하지, 현기차 요즘 제네시스랑 진짜 잘 나요. 기술력이랑 디자인 진짜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 때문에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이 한국을 막 지배를 하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세계 1위 기업인 BYD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예요. 2위가 테슬라, 기아차가 14위, 현대차가 16위로 BYD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 중국의 내수 시장이 포함된 수치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건 패배자의 자기 위로라고 생각해요. 내수 시장이 큰 것도 경쟁력이고 전쟁에선 인해 전술도 전술이잖아요. 인해 전술 때문에 한국 전쟁 때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38선 근처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것도 국가 경쟁력입니다. 에이, 나는 중국차 절대 안 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벤츠의 최대 주주가 베이징 자동차 그룹입니다. 물론 중국이 최대 주주라고 벤츠는 중국 회사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중국이 벤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볼보랑 폴스타도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소유한 기업이에요. 그랑 콜레오스로 핫한 르노코리아도 무려 지분의 34%가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있습니다. 볼보, 폴스타, 벤츠, 르노 등등등 이런 차들을 타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중국의 영향력 하에 계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국산 로봇 청소기들보다 로보락, 나르왈 같은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훨씬 더 인기가 높고, 샤오미의 미에어 같은 공기청정기들의 판매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롤 역시 중국이 제공하는 게임이에요. 3년 6개월 중국의 BYD가 전기차 생산량 1000만 대를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현기차조차 1000만 대를 달성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BYD의 성장 속도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세계 최대 모토쇼였던 IA를 갔을 때 와 이거 이쁘다 하면서 와 근데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뭐지? 하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직 중국 브랜드더라고요. 현업자들은 현재 BYD의 성장의 이면에는 진짜 과도할 정도의 기술 집착이 있었다고 합니다. BYD 공장에 딱 가보면 기술은 왕이고 혁신은 기본이다, 이런 멘트가 걸려있어요. 지금 BYD 공장의 금형 라인에서는 최대 2500톤의 프레스가 고강도의 철판을 막 도장 찍듯이 찍어내고 차체 부품을 100%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는 인간이랑 협업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을 같이 해요. 여전히 수작업이 들어가지만 이를 최소함으로써 압도적 기술적 효율을 이루어냈습니다. BYD는 669개의 부품을 용접하는데 레이저 용접을 통해서 오차가 최대 0.15mm에 불과하대요. 이게 또 대단하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노동자들이 12시간씩 2교대를 한대요. 근데 월급은 232만 원을 받아요. 현기차보다 월등히 낮죠? BYD가 가성비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겠죠. 전체 직원이 또 이제 9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이 R&D 연구원입니다. BYD의 모든 임원들이 이공계 출신이래요. 저는 대표자 혹은 주요 임원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것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SK의 최태원 회장님은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요즘 하이닉스 잘 나가죠? 반대로 IT 기업 카카오의 수장은 지금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럼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아마 처음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중국차라는 선입견을 가지겠지만 한 1억짜리 벤츠에 육박하는 성능과 디자인을 가졌는데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BYD의 아토3와 실은 코나나 니로의 경쟁 차종인데 가격이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현기차보다 30에서 50% 이상 저렴할 것이라고 언론계에서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30에서 50% 저렴해요. 그러면 구매를 망설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BYD는 좀 판매량을 늘려놔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동네 아저씨 수준의 그냥 내피셜입니다. 근데 이런 BYD의 성공을 본 다른 중국 차들도 한국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이미 2016년부터 버스랑 트럭을 이미 한국에 판매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폭스바겐은 최악의 실적으로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에 공장을 폐쇄하고 있어요. 폭스바겐의 CEO는 현 상황을 두고 새로운 경쟁자가 유럽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독일의 경쟁력에서 매우 뒤처지고 있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배터리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BYD의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력인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것들은 얇은 동박에 흑연을, 알루미늄 박에 인산철을 머리카락 두께로 얇게 싹 도포를 해가지고 39개 양극과 음극, 78개의 분리막을 샌드위치처럼 막 겹친 다음에 0.3mm의 알루미늄 케이스로 감쌌고요. 이 인산철 블레이드 배터리에 구멍을 팍 뚫어도 멀쩡했습니다. 불이 안 났어요. 이 공개가 전체 직원의 9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술적인 혁신인 거예요. 네, 지금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에는 SCI급 논문이라던가 네이처 인덱스에서 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갔더라, 뭐 모건 스탠리라던가 고드만 삭스 레포트에서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빨간색 안경을 딱 끼고 있다면 그 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치든 어떤 레포트든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믿음을 바꾸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거시적으로 본다면 시대는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화될 것 같아요. 제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한들 전기차라는 거대한 기술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의 흐름은 기술의 흐름을 바꿀 수 없었거든요. 현재 전기차 쾌점이라고 하지만 이 대전환의 시기에 살아남은 기업이 기존의 강자들을 제치게 되겠죠. 물론 벤츠 S클래스라던가 BMW 7시리즈를 타보면 테슬라라던가 중국 자동차들의 승차감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은 어디 안 가니까요. 하지만 중국은요, 이 돈으로 이 기업들을 사고 있습니다. 벤츠의 환상적인 에어바디 컨트롤은 곧 중국 전기차들에도 도입이 되겠죠. 거의 뭐 동네 아저씨 수준의 내피셜이에요. 다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개 개인이 이 거대한 기술의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이 변화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야 중국 뭐 이러면서 욕을 하시지만 이미 얘네 성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인스타 팔로우가 1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피디님 여기 제 인스타 아이디 소프트드래곤 깔아주시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너무하잖아요.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제가 구독자가 70만 명인데 인스타가 1만 달이라니. 아무튼 제 팔로우가 1만 달인데 폴더블 영상 조회수가 44만이나 나왔어요. 주연님께서 적어주셨네요. 니 아너라고 아너? 아무튼 그거 말고도 뭐 유진님이랑 찍었던 중국 인재 유출 영상도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왔어요. 여러분 모두가 중국의 발전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경계를 갖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혹자는 저한테 막 야, 중국한테 돈 받았냐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솔직히 가끔 협업은 하는데 이번 영상은 진짜 양심에 손을 걸고 돈 안 받았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공감하실 내용인데 중국 회사들의 광고 단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중국 유튜브의 문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 영상을 이 책을 제가 10,000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잘 팔렸어. SOD가 쓴 책인데 2025년 대한민국 미래 인사이트에 대해 알려주는 책인데 잘 팔렸어. 너무 잘 팔렸으니까 고맙다고 한 2,000원에서 3,000원 더 입금을 해줘요. 언론사도 유튜버도 광고가 주 BM이고 거절하기에 너무 큰 돈이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월급 2배 더 준다고 하면 다른 회사 가실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전에 박성현 대표님도 뭐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듯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거대한 흐름을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과거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본다면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 여행 간다고 생각하시고 뭐 해외 주요 컨퍼런스 한번 쭉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비행기랑 숙박료 하면 거의 한 300에서 500 진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후회를 한 적이 없어요. 야, 유튜브랑 뉴스 봤을 때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 이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300에서 500만 원 아끼고 공짜로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랑 댓글이랑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고, 여기 다시 강조드린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고, 이런 책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영상 발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이 말했듯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주거든요. 토마스 쿤은 말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경험으로 보는 법이다.